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AICT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LG U+와 SK텔레콤도 인공지능 사업을 강화하며 탈통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정진환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우리은행장 후보로 결정하며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감독당국은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의 추가 불법 대출을 확인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양사의 기업 결합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을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논란의 시초가 됐던 화학사업의 경영진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화학사업 정상화를 위해 핵심 자산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는 등의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KT가 오늘 전략 신사업 부문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통폐합하고 미디어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AICT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혁신 성과를 이어간다는 목표인데요. 앞서 LG U+는 AI 기반 상품과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인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을 신설했고 SK텔레콤도 글로벌 AI 컴퍼니 전환을 선포한 만큼 이동통신 3사의 탈통신 행보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조직 개편 키워드는 단연 AI. 기존 통신 산업이 성장 정체 장기화에 접어들자 AI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KT는 오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AI 사업본부와 DX 사업본부, 로봇 사업단 등이 소속된 전략 신산업 부문을 없애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에 흡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업 대 기업 기능이 통합된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상품의 기획부터 제안, 수주, 이행까지 고객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혁신한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커스터머 부문 내에 속해 있던 미디어 플랫폼 사업본부는 별도 사업부문으로 분리해 미디어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미디어 부문은 KT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IPTV와 KT 스카이라이프, KT 스튜디오 지니와 지니뮤직 등 미디어 그룹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그룹 미디어 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 예정입니다. 미디어 부문장은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과 AI DX 융합사업부문 AI 빅데이터 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김채희 전무가 임명됐습니다. KT는 앞으로도 경영 효율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을 이어갈 예정이라 자회사 매각과 통폐합 등 그룹 구조조정 과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LG U+도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을 신설했습니다. AI 기반 상품과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4년 만에 수장이 바뀐 LG U+, 기술통으로 불리는 홍범식 신임 사장을 필두로 AI 통합이서 익시오 등 B2C 기반 AI 응용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달 초 조직 개편을 앞둔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 전환을 선포한 만큼 이와 관련된 조직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우리금융이 정진환 현 중소기업그룹 부회장을 우리은행장 후보로 결정하며 조직 쇄신에 나섭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임종용 우리금융회장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추가 불법 대출을 확인했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임 회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정진환 현 중소기업그룹 부회장을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1968년생 정진환 은행장 후보는 1995년 한일은행에 입행해 테헤란로 금융센터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형, 현장형 리더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최근 1년의 금융사고로 실추된 은행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 문화의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지난 9월 말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개시 후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 방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정 후보는 다음 달 우리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공식 선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2년간 은행장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난 8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뒤흔들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 관련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정 후보는 조직 쇄신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비롯 우리금융 전반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이 손 전 회장 부적정 대출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 수사는 80억 규모 추가 부적정 대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우리금융 현 회장과 행장 재임 시절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등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유임 쪽으로 정리되는 듯 했지만 감독당국이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며 재점화된 분위기입니다. 당초 쟁점은 현 경영진을 늑장 보고 논란이었지만 직접적인 내부 통제 책임 부실로 확대되면서 임종용 회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감독 당국이 2026년 3월 임기 만료인 임 회장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4년간 이어져 온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이 마무리 수순을 접어들었는데요. 두 회사의 물리적 결합까지 끝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의 메가 캐리어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어제 완료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의 기업 결합 절차는 다음 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올해 2월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하면서 유럽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 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지속 운항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엔 에어인천이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 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어 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EU의 최종 승인이 나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현 시점에서 미국이 소송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됩니다. 업계에선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매출 21조 원, 항공기 226대, 임직원 2만 7천 명가량의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롯데그룹이 최근 유동성 위기설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유동성 위기 논란의 단초가 됐던 화학사업의 경영진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화학사업 정상화를 위해 핵심 자산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고 15년 만에 7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유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위기 돌파를 위해 승부를 던진 모양새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유동성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기 임원 인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쇄신에 나선 데 이어 자산 재평가와 매각, 투자 축소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롯데그룹은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하고 전체 임원 규모를 13% 줄이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섰습니다. 특히 유동성 위기 논란의 시발점이 된 롯데화학군에 대한 고강도 인사교체가 이뤄졌습니다. CEO 13명 중 10명이 바뀌고 임원 30%가량이 퇴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어 롯데그룹은 핵심 자산이자 시가 6조 원에 달하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고 롯데쇼핑은 7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에 이뤄지는 롯데쇼핑의 토지 자산 재평가는 부채 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리테일 테크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비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계열사들이 부채와 현금성 자산을 공개하고 경영 효율화 방향, 재무구조 개편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고 호텔 롯데도 롯데리츠와의 협업, L7과 시티 자산 매각 가능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러한 자구적 방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우려가 계속된다면 가용예금과 지분 매각 자금,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영향으로 하이브 주가가 전일보다 4.08% 하락한 19만 5,2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전날에도 3.78% 하락했습니다. 한편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수천억 원을 따로 챙긴 비밀 계약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법적 조치 대상인지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뉴진스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는 만큼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의 결별 선언 후 하이브의 주가는 29일 개장 동시 호가에서 전거래일보다 6.63% 떨어진 19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 18만 9,300원까지 밀렸으나 낙폭을 줄여 4.08% 하락한 19만 5,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이브는 한동안 싸늘했던 투자 심리를 걷고 최대 캐시카우인 소속그룹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과 중국과의 교류 확대 기대감 등으로 지난 15일부터 상승해 25일 장중 22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 부진 속에 하락했고 뉴진스의 내용 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답변 기한을 하루 앞둔 전일 3.78% 하락한 데 이어 3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14일 이내에 어도어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9일 자정부터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은 오는 2029년까지 5년이나 남은 만큼 수천억 원대 위약금을 두고 양측의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약 4천억 원을 따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주식 매각 차익의 30%가량을 받았는데 특정 주주 간 계약이라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에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지 공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지 등 문제될 소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혀 비공개 계약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MW 코리아가 신차 출시와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해 수입차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섭니다. 드라이빙 센터를 10년 만에 재단장하고 안성 부품 물류센터를 증축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BMW 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달성을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BMW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6만 585대, 2위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5만 4,475대를 판매하며 BMW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량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쳐온 두 기업인 만큼 BMW는 신차 출시와 고객 접점 확대로 올해도 1위 자리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BMW 코리아는 어제 4세대 완전 변경 뉴 X3를 출시했습니다. X3는 지난 2003년 1세대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350만 대를 넘기며 글로벌 중형 SUV 시장에 선도한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Last year alone, the X3 was the best-selling BMW single model with over 350,000 units sold worldwide. X3는 국내 수입 중형 SUV 가운데 유일하게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BMW가 7년 만에 선보이는 풀체인지 모델 뉴 X3입니다.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로 수입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BMW 코리아는 국내 투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48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인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를 10년 만에 재단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리뉴얼은 고객에게 더 깊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BMW 그룹의 진심이 담긴 또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BMW 코리아는 안성 부품 물류센터에 2027년까지 650억 원을 투입해 별도의 전기차 전용 배터리 창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센터 면적이 기존 5만 7천 제곱미터에서 8만 8천 제곱미터로 54%가량 늘어날 예정인데 보관하는 부품 종류가 6만 종에서 9만 7,200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품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보관. BMW 코리아는 소비자 공략을 위해 지속적인 신차 출시는 물론 꾸준한 투자로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서울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 난방 적정 온도를 준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특히 상점의 경우 문 닫고 난방을 당부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창문마다 뽁뽁이를 부착해 실내 간열을 높이겠습니다. 동참 의지를 담아 결합해주세요. 참가자들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 구호를 외치며 퍼즐 조형물을 하나씩 끼워넣고 있습니다. 마침내 퍼즐이 완성되고 온도주의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푯말이 나옵니다. 온도주의 캠페인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인 20도,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를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 정도를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약 노력을 많이 해줄수록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공단은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튼 사용,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 배관 오염물질 제거, 실내 적정 온도 20도 지키기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문을 연 상태에서 난방을 자제하는 등 일반 상점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명동거리에 직접 나와보니 대부분의 상점들이 추운 날씨에도 문을 연 채 영업 중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기를 틀면 열 손실은 최대 6.8배,
전력 소비량은 최대 3배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명동거리를 오가며 계문 난방 자제와 온도주의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위클리비즈 이수빈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가 40만 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연말을 맞아 특급 호텔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신라호텔은 40만 원짜리 케이크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를 최근 선보였습니다. 이 케이크의 가격은 역대 주요 특급 호텔이 선보인 케이크 중 최고가인데요. 지난해 30만 원까지 올라 화제를 모았던 호텔 케이크 가격이 1년 만에 10만 원 더 오른 겁니다. 이 케이크는 트러플 크림과 밀푀유, 가나슈 등이 쌓여 있어 한 입 먹을 때마다 파인다이닝 같은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리꾼들은 케이크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신라호텔 측은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고급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블랙 트러플 양을 약 25% 늘렸고 마시는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디저트 와인 샤또 디킴을 사용해 숙성된 과일 향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맛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달콤살벌한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 과연 그 사치의 맛은 어떨지 그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다쓴 화장품 공병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재단은 22일부터 1월 18일까지 화장품 공병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노들섬에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이 8.3m의 대형 트리인 이번 작품은 수거된 공병에 LED로 불을 불켜 만들어졌습니다. 이 트리의 이름은 다시보다 희망의 빛 1332. 1332개의 공병들이 다시 트리로 만들어져 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관객들이 손을 맞잡는 동작을 인식해 자동으로 점등되는 참여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만들어져 더 눈길을 끄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공병 트리를 관람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같은 설계를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이번에는 특별한 트리를 보러 노들섬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겨울 붕어빵 파는 곳 찾아보기 어려우셨죠? 이제는 당근 어플에서 우리 동네 붕세권을 확인하고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플랫폼 당근이 붕어빵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위치를 등록하고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붕어빵 지도를 제공하기 시작한 건데요. 2020년부터 시즌 한정으로 운영해오던 겨울 간식 지도 서비스를 붕어빵에 초점을 맞춰 재탄생시킨 겁니다. 지도에 들어가면 영업시간과 가격대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방문 후기까지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퇴근길 당근에서 찾은 붕세권에서 간식 한 알음 사들고 집으로 향해야겠네요. 식품업계가 초콜릿이 들어간 제품의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 혜태제과에 이어 오리온도 과자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오리온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식품 기업이 이렇게 초콜릿 과자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에서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카오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롯데 웰푸드는 이미 지난 여름 빼빼로, 가나 초콜릿 등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했습니다. 혜태제과는 12월 1일부터 초콜릿 비중이 높은 포키, 홈런볼, 자유시간 등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59% 인상합니다. 지난 3월 가격 인상은 없다고 선포한 오리온마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초코송이는 20%, 마키도 브라운이 10%, 토핑과 오징어 땅콩은 6.7% 인상될 예정입니다. 비싸지는 초콜릿 과자 가격, 아쉽게도 자주 사 먹기 망설여지겠네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TV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을 막고 상조 가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유사수신을 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는 가입자 900만 명, 누적 선수금 10조 원에 달하지만 선수금 관리에 대한 규제가 부실해 유용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수금 절반을 의무 예치해야 하는 법정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의무 예치금 50%조차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깜깜이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조 선수금 이슈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의 대응 사례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좌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았으며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